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슬아의 6살, 4살 남매가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되어 2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못 모르는 나이에 가진 거 없이 사랑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기 전 맞벌이일 때는 신혼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맞벌이일 땐 제가 요리하고 청소하면 남편은 잔심부름하고 밥상도 같이 차리고 쓰레기도 같이 버려주고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8개월까지 근무하다가 조산기로 입원하는 바람에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입원하고 수축이 잡혀서 퇴원했습니다. 휴직을 한 후부터 시댁에선 틈만 나면 혼자 시댁으로 오라고 성하셨고 어머님이 외출하시면 시아버님 식사 준비해드리고 청소며 빨래도 제가 했었습니다.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좋은 마음으로 했네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친정도 못 가게 했습니다. 아들 혼자 돈 버는데 친정 가는 차비가 아깝다고요. 휴직 후 집에서 모든 살림을 제가 도맡아 했지만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네요. 이유가 어쨌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저는 집에서 가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였으니까요. 시댁살림 집살림 두 군데를 하다 보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한나절은 집에서 설거지를 거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는 밀린 설거지를 보더니 집에서 뭐 했길래 아침에 나온 설거지가 그대로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부르셔서 시댁 가서 청소하고 왔다고 하니 그깟 청소 뭐 얼마나 걸린다고 설거지를 거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몸 힘들어도 바로바로 했었네요. 38주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위험해져 제왕절개했습니다. 출산 전 시어머님의 결사반대로 산후조리원을 못 갔어요. 돈 낭비라며 친정엄마를 불러서 조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말하자 남편은 애 낳고 돈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데 남들 하는 거 다 하냐고. 안 그래도 외벌이라 얼마나 힘든데 사치 부리지 말라 했어요. 서운했지만 결국엔 친정엄마한테 낯선 곳이 불편해 집에서 조리한다고 5일만 친정엄마에게 산후조리 받고 산후도우미 온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시댁 작은 아버님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려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시어른 기일을 애 핑계 삼아 안 오냐고 당장 오라고 하셔서 바운서 들고 애기 머리 부근을 수건으로 고정시켜 태워놓고 혼자서 상 차리고 12명분의 음식과 설거지를 혼자 했습니다. 애기 낳고 시댁에서 부르는 횟수가 더 늘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 버릇 없는 며느리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주말에 남편은 늦잠과 낮잠을 자느라 바빴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당구를 치러 나갔습니다. 주말인데 육아 좀 도와달라 하니 자기는 혼자 일하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 쉬냐고 나도 주말엔 쉬고 싶다 하니 평일에 탱자탱자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저를 타박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 내고 생활비 모자라다 하면 내가 낭비하는 거라고 본인이 집안 일할 테니 당장 오늘부터 저보고 일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됐고 아이를 낳고 8개월 만에 우울증이 오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잤고 처음엔 1병, 더 지나선 2병, 결국엔 3병까지 마셔야 잠에 드는 지경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번 돈으로 매일같이 술 퍼마신다고 미친 여편네 취급을 했고 아이가 돌을 지나면 복직하겠다고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비도 사치한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3번밖에 가지 못했어요. 아이는 2번 다시 갖지 않겠다 결심했었는데 첫 아이 돌쯤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가진 줄도 몰랐어요. 부부관계를 계속 피하게 되었고 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 마시고 잠든 틈을 타서 남편 혼자 제 위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복직이 또다시 좌절이 되었고 제 상황이 더 악화될 거란 생각에 중절할 수 있는 병원까지 알아봤지만 당시 돌쟁이 아이가 주던 행복함에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출산하고 돌까지 힘들게 키우고 복직하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남의 손에 아이들을 맡기냐면서요. 그렇게 등살에 떠밀려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8개월쯤 지나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하고 싶다고 자기도 편하게 지내보고 싶다며 저보고 일자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평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경력 살려 이력서 넣었고 다행히 2개월 만에 취직이 되어 이제 6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급여는 남편보다 20만 원 더 많은 240만 원이고요. 첫 출근 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집안이 개판이었습니다. 빨래며 설거지며 애들 몰골도 말이 아니었네요. 당장 일어나서 집안일 하라고 밥 달라 하니 남편은 어이없단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내가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그걸 다 맛없냐?
하며 피식 웃고는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남편을 깨워서 아침 차리라 했습니다. 자다 말고 비몽사몽 벙쪄 있길래 출근하게 밥 차리라고 했더니 김이랑 밥만 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매일 하던 소리를 했습니다. 아침 밥상에 왜 국물이 없냐고 타박했어요. 그렇게 해도 찔리는 게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일요일이면 혼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목욕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귀찮으면 낮잠을 잤습니다. 원래 외벌이는 주말에 쉬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님이 밥 차리라고 하시길래 남편을 툭 치고는 밥 차려 하고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님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남편이 전업주부인데 왜 제가 해요? 전 혼자 돈 벌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먹고 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받아치니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다 드신 후에 당연스레 그릇만 담궈두시고 거실에 가시길래 따라 나가서 애들 놀아주니 시어머님이 저 보시며 뭐하니? 하시길래 남편 보고 설거지 안 하고 뭐해?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차비 아깝게 시댁에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이 너희 다신 시댁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셔서 기분 좋게 쫓겨났네요.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남편이 다시 전업주부를 권하네요. 전 당연히 거부했고 앞으로 내 월급이 차차 오를 테니 내 돈으로 탱자탱자 집안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 하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어디 생판 남한테 아이들을 맡기냐고 한마디 하니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하냐고 그동안 쌓인 거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복수하냐고 하네요. 제가 힘들다고 손 내밀 때 제일 먼저 쳐낸 게 남편입니다. 근데 쪼잔하다니요. 본인 요구사항이 안 먹히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입니다. 이혼과 실은 저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 여태 참고 산 게 얼만데요. 아직 제가 느낀 거에 100분의 1도 못 느낀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다시 살아보려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네요. 정말 질릴 때까지 이혼 안 해주다가 남편의 자존감이 바닥일 때,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일 때, 후회 없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 이혼 서류를 내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차 신혼인 28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경우에 안 맞는 일을 당해서 억울함의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외동이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어리버리하다가 제가 사과하고 넘어간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고두고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잠도 안 오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하는데 오직 시댁 쪽 사람들만 제 잘못이라고 몰아가니 진짜 제가 문제인지 시댁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겐 올해로 39살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호칭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길 원해서 저는 평소에 형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형님은 딸이 하나 있는데 16살이고요. 결혼하고 상견례 할 때도 시부모님과 형님만 보고 결혼했고 결혼식 날에야 겨우 처음으로 시조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조카는 내성적인 것을 넘어서 성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제 결혼식에도 정말 노력해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렇다는데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예전 학교 다닐 때 반 친구들의 오해를 사는 바람에 왕따처럼 1년을 지냈는데 지금에야 오해도 풀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악몽도 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시조카가 더 마음 쓰이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뭔가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고 좋은 책이라도 읽으면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권의 책을 사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책이었는데 그걸 읽더니 더 이상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뭔가 배우고 싶다고 했나 봐요.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훈훈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인데 시조카가 학원 등록 상담을 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갔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보내준 책 때문인지 굳이나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해서 형님이 제게 직접 부탁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시조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일찍 퇴근하는 날 학원에 같이 가서 상담 받는 걸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는 건 제 결혼식 이후로 두 번째라서 뭔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처럼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학원 가서 상담도 받았어요. 그냥 이대로 집에 보내는 것도 좀 그래서 배고프냐 물어보고 일부러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였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라고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도 사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두 번째로 보는 사이라서 어색하긴 해도 제가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어른이니까 대화도 먼저 주도적으로 했고 반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대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반말이지만 시조카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서 좋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꼰대스러운 조언이나 쓸데없는 말한 것도 없고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자주 보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학원 다니게 될 결심에서 나도 너무 감동받았다고 언제라도 나한테 연락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는 말을 하고 집에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에 형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시조카랑 하루를 잘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은 굉장히 화가 나서 씩씩대며 제게 말씀하시기를 다 큰 애한테 왜 초면에 반말을 하냐면서 저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경우 없고 무례하대요. 너무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라 처음엔 대꾸조차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형님이 너무 화를 많이 내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화가 났으니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고 했어요. 나쁜 뜻 전혀 없었고 제가 남편과 결혼했으니 저한테도 조카라는 생각에 그만 편하게 좋은 뜻으로 한 거라고 혹시나 시조카가 기분 상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조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엄청 분노하시면서 왜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정확하게 존칭 써가면서 말하라는데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께서는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경우 없이 대한 적 없다면서 저보고 집에서 가정교육 똑바로 안 받았으니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 한다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때부터는 기분이 확 상해서 일단 지금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도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제가 도저히 뭘 잘못해서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형님께서 화가 많이 나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더니 바로 전화 끊고 형님에게 전화했나 봐요. 남편이 형님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형님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셨고 결국엔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시댁을 무시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시조카에게 반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형님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고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났을 일이고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일인데 왜 제가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제가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라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이런 기분에서는 절대 형님에게 사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듣기 싫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못 드리겠다고 해놓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하다하다 나중엔 시아버지까지 제게 전화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결국엔 저희 시댁 식구들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 전화 받아봐야 크게 싸움만 날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이 이 상황 알아서 수습하지 않으면 나도 친정에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동안 자기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냥 형님한테 사과하고 시조카 다신 보지 말고 끝내라고 하라네요. 괜히 자꾸 말대꾸하면서 싸우고 일 크게 만들지 말랍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 가고 절대 제가 먼저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시댁 식구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했죠. 그 뒤로 남편하고도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모두 차단해놓은 상태니까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때까진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이상으로 일이 커지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형님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다짜고짜 왜 저보고 전화도 안 받냐고 이젠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살 거냐고 하시면서 화내시길래 저는 목소리 커지는 것도 싫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화내실 거면 나가달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형님께서는 자기가 화가 나서 심하게 말한 건 인정하지만 왜 자기 딸한테 초면에 반말을 한 거냐고 그건 사과받고 싶다네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저보고 독하답니다.
그냥 사과하고 앞으로 시조카한테 존댓말하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는데 저보고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든대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자꾸 거들면서 벌써부터 시댁 우습게 본다고 한 소리씩 하시고 남편은 멍청하게 옆에 서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당신 식구들 이해도 못하겠고 사과도 못하겠어.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밖에서 남편과 형님 시어머니가 시끌시끌 저를 보고 죽이네 살리네 말이 많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방 하나에 챙겨 들고 그 세 사람들을 지나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따라 나와서 저를 붙들고 어딜 가냐면서 말렸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대단한 시자 나셨다고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조카한테 존칭 쓰고 존댓말 하라고 난리 피우는 집구석에서 앞으로 제가 시집살이 본격적으로 당하기 전에 잘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2번 정도 우리 부모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그냥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저보고 그냥 이대로 헤어지고 싶으면 하라는데 저도 이젠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 식었고 이대로 갈라서려고요. 혼수해간 게 조금 아깝긴 한데 친정집 가전제품도 오래됐으니 이 기회에 제 혼수로 엄마 살림살이나 바꿔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 경우가 없고 잘못한 건가요? 제가 시조카에게 기분 나쁘게 굴거나 괴롭히다가 이렇게 된 거면 100번이라도 먼저 사과했을 텐데 잘해주려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시조카만 불쌍하단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